전 세계 영양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트리션 그리고 테리어, 어떤 사람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아주 양질의 영양소를 먹는 그 식단을 의미합니다.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 몸 상태도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은 원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양소만 먹어도 사실 큰 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뉴트리테리언 식단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들은 뭘까? 조엘 펄먼 이 의사 선생님의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과일류, 채소류, 콩, 버섯, 양파,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이 음식을 전체 식사의 90%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성 90%, 나머지 10%는 이제 동물성 프로 이하로 할 때 최적의 그런 건강한 뉴트리테리언 식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먹게 되면 정제 탄수화물이나 너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질병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문제도 없을 것이고 혈압 문제, 고지혈증,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 암, 모든 이런 만성 대사 질환들, 통풍, 신장 쪽의 문제까지도 굉장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거의 음식에서, 잘못된 음식, 잘못된 식사에서 왔기 때문에 뉴트리테리언 식단만 해도 충분히 병이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뇌도 건강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학습력과 집중력, 기억력이 높아지는 그런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뉴트리테리언 식단을 하는 섬을 또 찾아보게 됐습니다. 약 2,500명이 거주하는 파푸아뉴기니 한 섬인데요. 여기에 살고 있는 키타바족이라는 사람들은요, 심장질환,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고혈압, 암 같은 만성질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식단을 보니까 미국인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먹고 있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없고 가공 설탕, 가공 액상과당, 유제품, 또 오메가6가 많은 기름, 시리얼, 알코올 이런 것들을 전혀 먹지 않다라는 거죠. 자연에 나온 음식만 먹다 보니까 질병이 없고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영양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과일, 채소류, 콩, 버섯, 양파, 그다음에 씨앗과 견과류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적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여러 미량 영양소가 결핍이 되어 있고 혈당 상승을 굉장히 빠르게 유도하죠.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건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성 단백질을 10% 이하로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양학에서는 한 15%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줄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10% 이하로 먹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들, 성장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가하는 속도를 막을 수 있고 몸의 독소 발생을 줄이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인들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음식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암 같은 이런 만성 대사 질환들은 음식으로 다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술이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권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소의 밀도라는 것은 한 어떤 음식에서 이 열량에 대한 미량 영양소의 비율입니다. 열량은 적고 미량 영양소가 많을수록 이 영양 밀도가 높은 거죠. 칼로리만 많고 또 비타민 미네랄이 적은 음식은 밀도가 낮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은 밀도가 낮고 또 과일, 채소류, 견과류 이런 음식들은 밀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미량 영양소가 적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 결국 영양 불균형, 질병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소의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스트푸드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영양소의 밀도가 굉장히 낮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이 좋은 음식에 대한 갈망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빵이나 또 햄버거를 어쩔 수 없이 먹는다 또는 먹고 싶다 이럴 경우에 밀도 있는 음식, 과일이나 채소 샐러드, 견과류를 먼저 먹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빵이나 햄버거 같은 거의 양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 맛도 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 패스트푸드만 많이 먹고 빵만 많이 먹게 되다 보면 입맛도 바뀌게 되고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또 빨리 살찌고 염증이 많아지는 몸이 됩니다.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일단은 과일, 채소, 견과류를 좀 수시로 많이 보고 많이 먹는 습관, 그러면 이 음식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10% 미만으로 먹는 것을 세계 영양학자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할 수 있는 고기류나 생선류, 달걀류까지 좀 최소한으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유인원 그리고 모유에서 이 적정량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유인원들의 경우 주식을 과일, 채소로 먹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곤충류의 섭취가 5% 미만입니다. 우리 사람도 해부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99% 이상 유인원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5% 미만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유에도 역시 단백질의 함유량을 보면요. 100g에 1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루에 한 500g을 먹는다 하면 5g을 섭취하는 건데요. 역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발육이 왕성한 갓난아기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5% 정도라면 다 자란 성인들이 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모유 먹는 갓난아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초과된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5% 미만으로 기호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세계암연구재단이나 미국 암연구협회에서는 1000건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결국 육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암을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정말 기호식품 정도로, 우리가 고기를 아예 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말 가능하다면 소고기를 먹는다, 풀을 먹고 방목 환경에서 자란 아주 건강한 소의 고기를 골라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매일 생선을 먹게 되면 바다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바다의 오염물질을 같이 먹게 됩니다. 중금속 오염,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은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또 큰 물고기일수록 작은 물고기를 먹고 오래 살기 때문에 큰 물고기일수록 더 많은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의 경우 생선을 아예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금속을 섭취한 엄마의 영양을 먹고 엄마의 영양소로부터 아기가 계속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같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고 기형아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주기적으로 생선을 섭취하는 이 사람들이 잘 섭취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 수은 중독에 오염될 확률이 무려 4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채소로 드시거나 좀 안전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